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입니다. 2016년 이후 구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근무 퇴직하면 공무원연금 월 134만 원 받습니다. 행정고 CPS에서 30년간 재직 후 퇴직해도 연금이 월 177만 원입니다. 노후가 불안하지만 생활하기도 빠듯해서 개인연금 적립은 꿈도 못 꾸고 있는 MZ세대 공무원들의 노후가 걱정입니다. 최근 입사자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더 낮아지고 있는데도 연금 개혁 얘기만 나오면 공무원연금 통합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MZ세대 노후연금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금이야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신분만 공무원에서 공사로 바뀐 겁니다. 22년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 때는 공무원연금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임용되신 분들의 공무원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늦게 임용되신 분들은 연금이 월 59만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행정고 CPS에서 들어온 5급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96년 사무관 임용되어 3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면 약 280만 원 받지만 2016년 이후 임관된 사람은 월 177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도 비슷합니다. 96년 입사했다면 219만 원이지만 2016년 이후 입사자는 월 146만 원입니다. 일반 공무원보다는 조금 많지만 30년간 재직 후 받는 연금치고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기준소득 월액의 18%를 기여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9%는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9% 중 절반인 4.5%를 내고 있으니까 내는 돈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2배입니다. 향후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를 지금까지 낸 기여금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수익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비라는 게 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받느냐인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약 1.4배에서 1.7배로 국민연금 수익비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은 조금 억울합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자 한 건 정년 보장과 연금이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9급 1호봉 기본급이 177만 원이고 이런저런 수당을 합해도 기여금 떼고 손에 쥐는 건 18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연금 수익비도 국민연금에 비해 좋지도 않지,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지, 조직 문화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지, 업무는 과중하지, 민원인들에게 시달리지, 솔직히 떠나고 싶은데 사표 낼 자신이 없어서 붙어있는 공무원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때 93대 1까지 치솟으며 전성기를 누렸던 공무원 시험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노량진 학원가가 몰락하고 있고 MZ세대 공무원들이 시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3년 새 퇴직자가 2배로 늘었고 9급 지원자 수는 6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무원은 60세에 퇴직하는데 지금 50세가 안 되신 분들은 퇴직 후 65세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야, 국민연금도 65세부터 받는다. 60세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거로 감지덕지 해라. 이럴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퇴직 후 5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년 연장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 퇴직할 공무원분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각 지자체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면서 공무원분들 상담을 해보면 일반인보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활용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연금 계좌는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알아도 여유가 없으니 노후연금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중고참쯤 되어서 저축할 여유가 생기면 거의 공제에 몰빵을 하고 있고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이전에 임용되신 분들이야 그래도 연금이 꽤 되니까 퇴직수당하고 공제 저축금하고 해서 노후를 꾸려나가면 되지만 2016년 이후 임용되신 분들은 심각합니다. 여유가 없다고요? 사교육비를 줄여야 합니다. 맞벌이 하면 분명 외벌이보다 2배 가까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남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부모가 돌볼 시간이 부족하니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경험상 결국 외벌이나 맞벌이나 남는 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가 나가는 돈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사교육비 줄이셔서 본인 노후연금 준비하십시오. 사교육비 안 들어도 빠듯해서 연금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항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비에 인풋을 할 겁니다. 무엇이 중헌디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본인 노후는 먼 훗날이고 얘들 시험은 당장 닥쳐오고 성적은 오르지 않으니 과외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사교육비 줄이지 못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 노후연금 구체적으로 숫자로 체크해 보시고 걱정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하시면 모든 연금이 다 조회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꼭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서 조회해 보시고 걱정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만 해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윳돈 공제에 몰빵하지 마시고 IRP에 우선 투입하십시오. 당장 세액공제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공제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높다고 거의 모든 여유자금을 공제에 밀어넣는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IRP가 우선입니다. 투자하다 까먹을 수 있다고요? 까먹는 거 우려되신다면 IRP에 입금하신 금액은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시면 됩니다. 공제 이자와 저축은행 이자 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공제에는 복리고 저축은행은 월복리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꽤 차이가 납니다. 이자율도 때론 저축은행이 높고 때론 공제가 높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연금계좌에서는 최소 13.2%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에만 몰빵하는 건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55세 전에는 찾으면 안 되니까 도중에 필요할지도 모를 자금은 공제회나 ISA 계좌에서 불려가시고 연금 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은퇴 후 40년간 내 목숨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은퇴 전에는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회는 여차하면 꺼내 쓸 수도 있는 자금만 운용하고 도중에 꺼내 쓸 일이 없고 연금으로 쓸 용도라면 연금 계좌 비율을 더 높이시면 됩니다. 사교육비 줄여도 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총량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방향이라도 잘 잡아야 합니다. 가족 친지 부탁으로 이상한 연금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면 망합니다. 우선 이것만 꼭 지키십시오. 첫째, 은행과 보험사는 피하시고 배우자가 권유해도 연금보험 같은 건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연금 계좌는 증권사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십시오. 셋째,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지 말고 영업점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적립 IRP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영업점 지정을 해서 관리받아도 대부분 증권사는 계좌관리 수수료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개설하면 내 계좌가 주인이 없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기 쉽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 세금보다 운용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씩 IRP 계좌에 20년간 낸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축은행 2.6% 예금만 운용해도 수익이 4,300만 원이나 됩니다. 운용 수익이 세금 혜택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연금 계좌에 내기만 하면 세금 감면은 해주지만 낸 돈을 잘 운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는 본인 몫입니다. 나 그냥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고 내고 있는데 그거 내가 어디에 운용하는 거야? 의외로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투자하기 싫으시면 예금에라도 운용하십시오. 세금보다 운용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금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수형 ETF 등에 장기 투자하십시오. 연금 계좌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S&P 500 ETF의 경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한 것 같지만 10년 차트만 봐도 우상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ISA 계좌를 적절하게 활용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하든 예금을 하든 ISA 계좌를 유용하게 활용해서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고 필요하면 연금 적립 액수를 왕창 늘리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좌나 공제 외에 많은 금액이 쌓여 있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ISA 계좌를 활용해서 3년 후에 6천만 원 정도는 IRP 계좌로 이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려면 일단 ISA 계좌를 개설해 놓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일단 개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설한 해부터 연 2천만 원씩 낼 수 있으니까 개설해 놓고 돈을 안 냈다면 3년 후 6천만 원까지 한꺼번에 ISA 계좌에 낼 수 있고 이 금액을 몽땅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반 계좌나 공제 자금을 건보료 무풍지대인 IRP 계좌로 피신시켜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공제에서 연금 형식으로 매달 연금을 받더라도 그건 세법상 연금은 아닙니다. 그냥 연금 형식으로 받을 뿐입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30대 젊은 세대는 CMA 계좌, 연금 계좌, ISA 계좌, 주택 청약 통장, 그리고 가끔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계좌에 꼭 가입하십시오. 퇴직이 많이 남았으니 예금만 고집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장기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MZ세대들이 앞으로 받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모자랄 겁니다. 연금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얼마 안 되니 저축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주식, 부동산으로 한 방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꿈꾼다며 위험자산에 올인하고 영끌해서 부동산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성공 신화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있지만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재기할 수 없는 곳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한 방만 노리지 말고 방향을 잘 잡고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인생의 절반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이야기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